안녕하십니까. 북수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 1141회 방송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계속해서 국제연방 시리즈 제4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1일 11일 맞나? 네, 1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3분입니다. 53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7시 53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연방 창립 방안 창립 제안에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이고, 설립, 이 국제연방의 설립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 조직 구성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 생겼습니다. EN입니다. EN. IN 해서 EN입니다. EN. E가 아니고 I지. 그러니까 IN이지. IN. 국제연방. 국제연맹.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국제연합이 생겼습니다. UN. 대문자, 영어 대문자 UN. 그러니까 국제연방은 IN이고, IN. 헷갈리네. 국제연맹은 IN이고, 국제연합은 UN입니다. 그리고 국제연방, 앞으로 생기게 될 국제연방은 FN입니다. FN. F는 페더럴 연방, 페더럴 이런 뜻입니다. 페더럴. 그래서 페더럴 오브 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가들의 연방 이런 뜻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생길 국제연방은 FN입니다. FN. 그럼 국제연방이 앞으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있는 유엔이 없어지고 해산되고 국제연방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유엔을 해산하려면 어떤 합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갑자기 뭐 유엔 해산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모든 게 맞질 않고, 그리고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국제연합을 해체시키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평화적으로 국제연합을 해체하고 국제연방을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제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반발한단 말이에요. 반발. 그러니까 어떤 쇼킹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그걸 구실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국제연합을 깨고 해체하고 국제연방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지난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코비드-19 팬데믹이었는데, 또 그런 이제 어떤 세계적인 질병이 또 이제 유행해가지고 충격적인 그런 이제 사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이, 자, 이제는 국제연합이 기능이 이 과거 시대하고는 다르고 지금은 4차 산업시대를 진입했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사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연합이 낡은 체제 속에서 힘들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서 많은 이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을 해체하고 국제연방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해도 되지만, 또
또는 국제연합을 지금 있는 국제연합을 그대로 명칭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서 조직 내부 조직을 개성해야 되는데 개선하면 되지. 조직을 개편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제연합에 지금 속해 있는 그 국제연합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 직원들 이 사람들 다 지금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기득권층. 그래서 우리 지금 잘 그냥 이 국제연합 체계 안에서 말이야 잘 월급 잘 받아먹고 말이야 응? 어디 다른 나라에 어디 외국에 나가 말이야 국제연합 유엔이 공무원이라고 말이야 대우받고 그러는데 그걸 깨려고 깨지 않는다고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엔이 팍 썩었어요 지금. 저기 한국에 있을 때나 독일에 있을 때 심지어는 같은 미국 땅에서도 LA에 있을 때도 잘 몰랐어. 근데 여기 뉴욕에 와서 내가 사니까 뉴욕에서 이건 소문이라는 게 있어. 소문. 유엔보험 안에서 무슨 일이 난다 이런 소문이 돈다고 소문이. 근데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썩어서 돈 헤쳐먹는 놈도 많고 돈 유엔 자금 떼먹는 놈도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유엔 본부 여기 지금 뉴욕의 유엔 본부에 그 스위스에 또 유엔 본부 또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트인가 브루트시에 또 있고 이런데 유엔 본부의 직원들은 그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 완전히 뭐 그 증명서가 유엔 본부 직원이라는 증명서 완전히 큰 벼슬이야 벼슬. 관료화되고 기득권화돼 가지고 이 유엔 본부에서 그 통역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통역만 하는 사람이에요. 동시 통역. 그 자는 통역이나 하는 놈도 말이야. 다 그 증명서는 유엔 본부 직원으로 돼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뭐 세계 어느 나라 특히 저 아프리카 같은데 응? 남미 같은 데를 가면 완전히 저 대통령급으로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계획을 해서 계속 새로운 그런 발전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엔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마 이제 세계대전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3차 대전 끝난 다음에 또 3차 대전과 동시에 또 팬데믹 이번엔 무슨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지. 그런 사건들이 국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 봐라 유엔이 지금 이런 그 세계적인 그런 위기 그리고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엔이 필요 없다. 유엔 깨고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연방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산통이 그러니까 임산부의 산통이 극심한 산통을 겪으면 위대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국제연방이 탄생하려면 또 그만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모락모락 지금 아니지 모락모락이 아니지 모락모락은 아주 작은 느낌인데 작은 거지. 근데 아니야 작은 느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대전이 지금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그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러시아가 진짜로 마음 먹고 달려들면 벌써 한 달이면 끝날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점령했어.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키예프로 점령해 버리고서는 그냥 제렌스키 뭐 다 체포하고 말이야. 그러고 그다음에 뚝 가슴이 뚝 떼서 그냥 뭐 동쪽의 절반 뚝 잘라서 말이야 러시아 땅에 넣고 이런 식으로 뭐 했으면 될 수 있는데 또 일부러 러시아도 지혜질 끌고 있다. 그다음에 저 가자 전쟁 보세요. 가자. 그러니까 북중동에서 그럼 뭐 이스라엘이 뭐 힘이 없어? 이스라엘이 사실 저 가자 지구 정리하고 저 하마스 하마스 정리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벌써 뭐 몇 달 사이에 끝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질질 끌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 활활. 이건 뭐 저는 무슨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무당도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예측가 이런 거 모르는데 그냥 내 생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볼 때 2, 3년 안에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 전쟁이라면 그거 뭐 세계대전이지. 거기에 뭐 일본이 참가하고 뭐 필리핀 참가하고 베트남 참가하고 특히 미국이 참가해서 지원해주고 뭐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나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뭐 전쟁이 나봐야 무슨 뭐 그냥 그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다 말겠지만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큰일입니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다 유럽에 모여 있었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 태평양전 일부러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제 유럽은 강대국들이 없어요. 이제 강대국들이 지금 다 아시아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모여 있는 데서 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배달민족, 우리 단군의 후손 단군민족은 2차 세계대전 덕분에 해방되고 물론 남북으로 분단은 됐지만 그래도 두 개의 나라로 독립했고 이제 3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3차 대전과 동시에 남북 통일되고 잃어버린 간도 땅 되찾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방이 창립이 되려면 국제연방 즉 FN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이 창립하려면 이런 이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거의 그냥 확정돼 있어요. 확정.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국제연방이 만들어지는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 구성은 뭐 별거 없습니다. 조금만 개혁하면 돼. 조금만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이 딱 한 가지만 개혁하면 돼. 한 가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 계속 안보리 이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15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5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든지 상임이사국 5개가 거부하면 5개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통과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유엔을 만들 때부터 그런 잘못된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방은 상임위원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뭐 명칭 어떻게 되는지 아니야. 뭐 난 생각해도 그러니까 총조정위원회 뭐 아니면 총조정국 아니면 조정국, 응? 조정이사회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응? 상임조정위원회 만들고 그 안에 15개 나라는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15개 나라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랑 조정국이에요. 조정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한 표씩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15개 나라가 조정국을 만들면 조정이사회를 만들면 조정이사회 안에 들어가는 15개 나라 중에서 8개 나라가 찬성하면 통과. 그 중에 뭐 상임이사국이 있어가지고 뭐 다 상임이사국 뭐 3개나 4개를 정해가지고 그 3개나 4개 정해진 나라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이런 거 없애버린대. 그 다음에 유엔의 그 통역관들. 그 다음 뭐 유엔에 불필요한 직업들만 앞으로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지금 기계 놓고 동시 통역 그 기계 옆에다 놓고 말하면 바로 통역이 다 된다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데만 뭐 직원이 뭐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그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그 이스나만한 기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 축소해버리고 필요한 기구들만 새로 만들고. 응?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연방, 그러니까 FN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안보리 안에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5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 이 조항이 아주 그냥 독소 조항이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만들어지는 국제연방은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없고 그냥 조정이사회가 있고 조정이사회 안에 뭐 10개든지 15개 나라가 들어가고 이 나라들이 그냥 투표해서 과반수가 되면 그냥 50%, 51%가 되면 그걸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조정국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뭐 200몇 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정이사회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조정이사회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명칭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명칭이 나오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 뭐 더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운영하면 되고요. 만들면 되고 명칭. 그냥 저는 지금 가칭으로 그냥 조정위원회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어떤 나라가 들어갈 것인가? 딱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국제연방의 운영 비용, 그러니까 부담금, FN 부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 순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내는 나라부터 순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제일 돈 많이 낸다 해서 표가 2개가 되는 게 투표권이 2개가 아니고 그냥 투표권은 하나인데 조정이사회 안에 들어가는 나라의 숫자를 돈 많이 내는 나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FN 즉 국제연방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부터 순서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너무 그럼 또 돈만 내면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각 대륙별로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한 표씩은 또 한 나라씩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라들이 돈이 아무것도 없다. 돈 있는 나라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안 내더라도 운영비를 못 내더라도 아프리카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한 나라씩, 뭐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한 나라씩, 응? 뭐 유럽에서 한 나라씩, 아시아에서 한 나라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아랍권은 뭐 아시아, 그다음 뭐 아프리카, 중동에 퍼져 있는데 일단 아랍권에서도 한 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에 상관없이 또 지역 안배에 따라서 한 나라씩 넣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낸 순서들 한 10개 나라 넣고, 그 다음에 각 대륙에서 한 나라씩 넣고 이렇게 하면 15개 나라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대한민국 이래서 돈을 뭐 1억 달러를 내서 이제 제일 많이 냈다. 근데 내년에는 뭐 이번에 우리 5천만 달러만 낼 거야. 그럼 5천만 달러 안 냈다. 그러면 5천만 달러 냈으면 그 5천만 달러만큼 돈 순서대로 계산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면 제일 많이 냈던 뭐 1등 국가에서 뭐 5천만 달러 내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7등 국가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나 표는 한 표, 무조건 한 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총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유엔 총회 기간에 총회가 제일 큰 행사고 총회가 휴회하는 동안은 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전체 유엔 사업을 맡아서 보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다른 건 전쟁과 관련된 거. 전쟁이라든가 무슨 이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긴급 사건일 때는 유엔 긴급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투표해야 돼. 총회에서. 조정위원회 그 15개 나라에서 무조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전쟁 지금 어느 나라가 전쟁한다. 아니면 어느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B 나라를 침략했다. 그러면 전세가 힘을 모아서 A 나라를 공격하자. 응? 그러면 그걸 하는 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돼. 응? 총회에서 결정해야 돼. 총회. 국제연방 총회에서. 응. 이런 식으로 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이 정기총회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제 좀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총회를 하는 거예요. 긴급총회를. 긴급총회에 모여서 그런 걸 통해야 돼요. 전쟁이나 전쟁 같은 거 그다음 국제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하게 하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유엔 기구 안에 지금 현재 유엔 기구 국제연합 기구 안에 뭐 불필요한 기구도 많고 그런 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구는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구도 여러 개 있어요. 그거 다 통합시켜야 돼. 통합해. 통폐합해야 돼. 통폐합.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연방을 운영할 것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연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가입한 나라도 있고 가입 안 한 나라도 있는데 가입 안 한 나라, 가입 안 한 나라는 신경 쓰지 마는 데. 오케이, 너 가입하지 마. 뭐 그 가입하라고 억지로 뭐 권고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나 국제연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그럼 그건 국제연방에서 토론해가지고 총회에서 토론해서 그 나라를 징벌해야 돼. 처벌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생기는 국제연방은 국제연방 안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제재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그럼 또 운영자금 내가 아무리 많이 내봐야 운영자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내봐야 나 뭐 국제연방에서 내가 뭐 크게 무슨 크게 나 발언권도 크게 나 안 돼서 뭐 이득이 없다.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이득이 없다. 그렇게 해서 뭐 안 내면 할 수 없고 그냥 뭐 돈 모인 것만큼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연방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다 국제연방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줘야 돼요. 해당 국가에서 주면 돼요. 예를 들어 국제연방에 소속된 직원이다. 근데 그 직원이 어느 국가에 어느 국적이 어딘가 그 나라에서 그 국적이 속한 나라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연방의 본부 운영비가 그냥 3분의 1로 줄어들지. 100달러 썼다면 30달러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70달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 나라들이 지출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국제적인 공동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국제연방군이 창립될 겁니다. 국제연방군. 공식적으로 국제연방군이라는 군대가 창립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냥 각 나라가 자원하는 나라들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자기네 군대를 몇 명씩 우리는 100명 보내겠다. 우리나라는 10명 보내겠다. 그럼 10명 보내고 1명 보내겠다. 오케이, 1명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군인들을 가지고서는 국제연방군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제연방군이 이제 어떤 분쟁 지원 이런 데 신속 대응군으로 투입하는 거지. 신속 대응군으로 투입해서 문제를 일으킨 걸 막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국제연방이
이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이것으로 국제연방 관련된 방송 네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자, 30분, 30분 거의 했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니까 5번째, 6번째 해서 계속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